제가 존경하는 한 사업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처럼 이렇게 강연을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분은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저는 변기를 닦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사실 제가 그분을 처음 뵀었을 때 그분이 백발의 노인이셨고 되게 연세가 많으셔갖고 또 옷도 되게 허름하게 입고 나오셔갖고 저는 변기 닦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셔갖고 말씀도 되게 어눌하시고 행색도 되게 초라하시고 또 변기를 닦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약간 좀 빤히 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미국 애틀랜타의 한인 회장님이시고 또 나름대로 그 이민자 1세대, 그러니까 2세대신 거죠. 2세대셔갖고 그 안에서 미국의 50개 주에서 26개 주에서 그 청소 용역 빌딩의 청소 용역 사업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큰 회사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분의 이제 그 변기를 닦는 직업을 갖고 제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갖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아마 저보다 아까 얘기했던 저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노래를 아실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쓰시는 비유인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누구네 아버지는 똥 퍼요. 어디 학교 가서 놀러 가서 맞죠? 네, 놀러 가서 갑자기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누구한테 누구야 노래를 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하면은 바로 박재네 아버지는 똥 퍼요. 그렇게 잘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놀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갖고 놀리는 거죠? 제가 아까 선입견을 가졌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 똥 푸는 직업을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이 직업 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아니면 90% 이상이 현장에 나가서 이 직업전문학교를 이제 수료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실 건데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술자처럼 보이나요? 아니면은 노가다꾼처럼 보이시나요? 한번 봐주세요. 네? 서로 한번 쓱쓱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아까도 이제 변기를 닦는 사람, 똥 푸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유롭게. 직접 똥을 퍼야 직접 똥을 퍼야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또 어떨까요? 또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안 돌아가죠. 맞아요. 아마 직접 똥을 퍼야 되고 사회도 안 돌아가겠지만 정말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아마 이 세상이 차고 넘치겠죠. 어디를 가나 다 막 똥으로 막 넘쳐나는 세상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똥 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똥 푸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똥을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똥을 잘 퍼요. 똥을 푸는데 신속. 민원도 없고 심지어 냄새도 안 나. 냄새 없음. 근데 B라는 사람은 계속 실수를 연발하다 보니까 자꾸 푸다가 흘려. 그러니까 흘리니까 민원도 많고 냄새도 무지하게 많이 나겠죠. 근데 이 사람도 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 똥을 퍼야 되는데 누구한테 풀까요? 누구요? A. 당연히 A겠죠. 당연히 A한테 푸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 정말 최고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전문가? 좋습니다. 전문가 맞습니다. 예. 장인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딱 나왔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데
장인.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인하면 생각나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돼갖고 박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장인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인정신? 좋습니다. 장인정신. 장인정신.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장인의 이제 약간 특징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서 풍겨나는 이미지가 있죠. 외골수. 너무 좋은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외골수. 또 뭐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 내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래됐다고요? 연식이 오래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얘기겠죠? 네. 나이가 많다. 또 한우물.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외골수죠. 외골수가 한우물 팠던 얘기죠. 이분들이, 이 장인들이 기술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술력이 좋죠. 예. 기술력이 좋죠. 그러면 저는 이것들을,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외골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 우물만 열심히 판 거예요. 한 우물.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경험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 맞죠? 그리고 기술력이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만의 노하우가 많다라고 혹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노하우가 많다. 이렇게 장인들의 나름대로의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회사의 대표다 보고, 또 제가 이제 여기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대한전기협회 교육원 가서도 가끔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0대, 30대 친구들이 계신데,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또 회사에서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20대, 30대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점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고 있는 문제점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거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대부분 이런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마음이 급해요. 혹시 여기도 계신가요? 마음이 급하신 분? 근데 왜 마음이 급한데? 그러니까 조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급해요. 근데 왜 조급하냐 봤더니 돈을 빨리 쉽고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돈을 쉽고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식? 주식 아니에요. 돈을 쉽고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누가 말씀하셨지? 불법. 맞아요. 범죄밖에 없어요. 범죄. 돈을 쉽고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범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돈을 많이 쉽고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이 욕심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뭐에 빠지냐면은 유혹에 빠져요. 유혹. 그죠? 유혹에 빠지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의 길로 가요. 근데 범죄의 길은 딱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첫 번째 뭐가 있죠? 감옥 가겠죠. 예. 감옥을 가든지, 두 번째는 뭘까요? 한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둘 다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할까를 제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이제 20대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은 왜 조급해? 왜 조급해? 하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드라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이 사회생활을 드라마나 영화로 배웠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드라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사회생활을 다룬 드라마들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해요. 처음에 저처럼 이렇게 말끔하게 생기는 사람이 나와요. 거울을 보면서 말끔하게 정장을 이렇게 입고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막 고쳐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침에 자명종이 늦게 올려갖고 지각이다 하고 옷을 막 대충 입고 막 뛰어요. 그러면 지옥철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리는 그 지옥철을 타고 회사 앞으로 가요. 지하철 내리면서 지각인데 하면서 막 그 반듯한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거기 앞에 뭐가 나타나죠?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나타나요. 맞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딱 문을 딱 닫혀. 그러면 지각이다 하고 또 계단으로 막 뛰죠. 근데 결국에 지각이에요? 아니면 세이프예요? 지각이죠. 다들 드라마 많이 보셨네. 그러면 직장 상사한테 혼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리버리했던 신입사원이 한 2주 정도 많이 시달리고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근데 대부분 드라마들이 16부작이잖아요. 16부작이면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요새는 뭐 금토일 드라마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하면 일주일에 2편씩 해갖고 2주 정도 지나면 한 4편, 4편 정도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지나가면은 거기서 드라마 장르가 결정이 돼요. 영화든 드라마든. 어떻게 되냐? 거기서 갑자기 이 어리버리했던 신입사원이 각성을 해. 갑자기 없던 능력이 확 생겨. 근데 그 없던 능력이 생기는데 거기서 장르가 결정이 돼요. 갑자기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줘. 그러면 판타지로 가는 거고요. 정말 옆에 있는 좋은 직장 선배가 나타나. 그러면 그건 휴먼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도라에몽이 나타나갖고 도라에몽이 누군지 알아? 뭔지 알아요? 아는구나. 20대라서 모르는 줄 알았어. 도라에몽한테 나타나갖고 막 진동으로 막 빼줘.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친 그 신입사원이 갑자기 능력이 일취월장을 하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런 다음에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신입사원을 뽑았잖아요. 회사가 잘 나가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맞죠? 그 사람이 각성을 하면 위기가 와요. 위기가.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머지 드라마 진행이 이 위기에 빠진 회사를 이 사람이 막 구해. 갑자기 막 능력이 생겨갖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16부작 돼갖고 한 2달 정도 지나갖고 마지막 가면은 인자하게 생긴 회장님 같으신 분들이 누가 봐도 회장님 같으신 분이 나타나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네 결혼을 했는가? 내 들어가면 만나볼래? 그런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부사장 진급. 빡! 연봉 1억. 빡! 맞죠? 근데 다들 이걸 꿈꿔요. 20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머릿속에 이걸 있고 다들 이렇게 한 방을 꿈꿔요. 한 방. 그러니까 이 한 방을 꿈꾸니까 그게 행동 양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빚내서 뭐 투자해요? 주식 사는 거예요. 빚내서 또 뭐 사요? 그렇지. 빚내서 또 스포츠 불법 토토 막 이런 불법 도박. 뭐죠? 요게 봐서 결국에는 범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일차적으로 취업을 앞두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첫 번째는 돈을 쉽고 빨리 많이 벌려고 하는 이 조급함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문제점이 이러려면 두 번째 문제점들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대부분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실수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어때요? 네. 실패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해요. 맞죠? 그리고 시행착오 겪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맞죠? 네. 저는 어떨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회사 대표고요. 나름대로 생긴 것도 좀 생긴 것 같고요. 네. 차도 좋은 거 타고요. 네. 집도 좀 있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저는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경험.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되게 두려워요. 실수하는 게 되게 두렵고요. 실패하는 게 되게 두렵고요. 시행착오 겪는 게 두려운데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대표로서 저의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가 우리 직원들을 괴롭게 만들까봐 전 되게 두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실수, 실패, 시행착오. 저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실수나 실패나 시행착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까봐 두렵죠. 그게 두려운 게 많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술자들은 특히 전기를 공부하고 전기를 행하는 우리 기술자들은 이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우리는 이거를 경험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말씀 잘 해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노하우라고 불러요. 경험과 노하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장인의 특징. 아까 우리 얘기했죠. 장인의 특징, 외골수다, 나이가 많다, 기술력이 높다. 외골수라는 거는 결국엔 한우물만 봤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경험이 많다는 얘기다. 결국에는 기술력이 높다는 얘기는 노하우가 많다는 얘기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빨리 쉽고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 주어진 자리에 가서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한우물. 결국에는 이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시간 동안 축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분야에 뭐가 된다? 장인. 그쵸? 요 장인들이 TV에 나오는 데가 있어요. TV 어디 나오죠? 생활의 달. 맞아요. 생활의 달에 나오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말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서민가프. 서민가프. 이분들 객관적으로 돈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잘 벌죠. 정말 잘 벌죠.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뭐 20억, 30억, 40억 뭐 이렇게 벌고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연봉 막 1억, 2억 막 이렇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 돈을 쉽고 빨리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 주어진 자리, 여러분들을 불러 일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 겪는 거를 정말 한 우물만 깊이 오랜 시간 팔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은 장인이 되고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의 구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형님들 다 공감하시죠? 정말 틀린 거 저 사기치는 거 아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진짜 사기꾼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하고는 한 끗 차이라서 잘못하면 제가 사기꾼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기치는 거 지금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그 똥 푸는 사람 A, B를 예를 들었는데, 칼 가는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에 이 서민갑부에 보니까 칼을 가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칼을 한 개 가를 때 15,000원을 받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이 다른 칼 가는 사람보다 하고 똑같이 돈을 받는데 실력은 월등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 사람한테 칼을 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가격에 정말 좋은 기술자들한테 칼을 갈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으로, 이 장인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이 장인들은 사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끼칠까 봐 되게 두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가 많이 쌓여서 경험과 노하우가 돼갖고 내가 장인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사회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울음만 깊이 파면서 내가 많은 실수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시행착오 겪어서 내가 교훈과 노하우를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내가 장인이 되고 내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지. 그렇게 되면 모두 따라온다? 돈도 따라온다. 저는 이거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 면접을 볼 때 공식 질문들이 있어요. 예.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드리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 이제 면접을 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맞아, 혹시 이름이 김용진. 용진 씨? 예. 용진 씨. 혹시 용진 씨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용진 씨는 본인을 프로라고 생각해요?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용진 씨 한번 대답해봐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왔어요. 예? 근데 내가 그 질문을 했어요. 용진 씨가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추어라고 할까요? 그렇죠. 99%예요. 99%.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봤지만 딱 한 명 빼고 다 아마추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프로예요. 왜 프로인 줄 아세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축구. 축구 다 싫어하시나 봐. 예. 야구는요? 그럼 여러분 야구. 예. 그럼 보면 우리가 프로 축구하고 프로 야구를 예를 들을게요. 프로 선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다니는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아마추어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 구단에 가서 돈을 받고 운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프로 선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용진 씨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을 때 실력과 상관없이 돈을 받고 다녀요? 아니면 돈을 내고 다녀요? 아니 내고 다녀요? 아니면 받고 다녀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프로인 거예요. 그럼 메시가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호날두 아시죠? 호날두가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회사에 가서 연봉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결국에 곧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돈에 대한 돈을 쉽고 빨리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실수, 실패,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울음만 깊이 파는 거죠. 만시간의 법칙 아시죠? 만시간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시간의 법칙. 그게 결국에는 축적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적의 시간. 제가 여기서 이제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밑밥을 깝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여기 한 4번째 오는데 예전에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배우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 근데 왜 지금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 야 저기 오토바이 배달하면은 돈을 많이 번대. 배달 가서 한 3년 하셨다가 야 저기 뭐 택배를 하면은 돈을 많이 준대. 택배 가서 한 2년 하다가 또 거기 가서 뭐 다른 일을 하면은 돈 많이 준대.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50세가 됐는데 갖고 있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연마하러 여기로 다시 오신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직장생활 하는 거 우리 형님들 말고요. 젊은 친구들 직장생활 하는 거 특별한 거 뭐 없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조급함 내려놓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시행착오 겪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밝아진다고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네. 예. 제가 생각보다
제가 지금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을 해갖고 제가 지금 제 컨디션을 잘 발휘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뜻은 다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직업전문학교에서 이제 6개월 과정을 시작하시고 지금 1주 차인가요? 2주 차인가요? 2주 차? 1주 차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길을 가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드렸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더 열심히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기술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